안녕하세요. 꽃다방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든지 AI, 인공지능이 대신 해준다고 하지요.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휴대폰이 알아서 저장해주고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줍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지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분명히 거기다가 두었는데 어디에 뒀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네. 방금 하려던 말이 혀끝에서 맴돌다가 사라져버리네. 아는 얼굴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어이구. 오랜만이네 하고 넘어가 버렸네. 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작은 건망증.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순간들이 잦아지면 혹시 나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기억력이 곧 삶의 자신감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기에 더 예민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 많은 걸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 놀던 동네 골목길, 첫사랑과 걸었던 길, 부모님이 차려주시던 따뜻한 밥상. 이런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나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 아침에 먹은 반찬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경험을 통해 마음에 새긴 것들은 오래 남지만 단순히 외우려는 것들은 금세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기억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앞 글자를 따서 외우는 법, 재미있는 이미지로 연결하는 법,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법. 저도 학창시절에 태정태세문단세 하며 조선시대 임금님 이름을 외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도 양이 많아지면 한계가 있고 또 꾸준히 반복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 빠르게 변하는 AI 시대에 우리 두뇌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즐겁게 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오늘 소개할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등장합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국을 여행하듯이 명소를 길잡이 삼아키 억을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내 머릿속에 기억의 지도를 하나 그려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1번은 서울시청, 25번은 6.25 전쟁, 119번은 소방차 이런 식으로 숫자와 장소,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으면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그림처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치 전국 명소를 여행하듯 경복궁에서 시작해서 남산타워를 거쳐 전주 한옥마을, 부산 해운대, 제주 성산 일출봉까지 머릿속에서 여행을 떠나는 동안 자연스럽게 수백 가지의 지식이 내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는 책을 펴고 줄을 치면서 무작정 반복합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달라요.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놀면서, 여행하면서 그림을 보듯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담도 적고 즐겁게 두뇌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억법은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무려 99%의 사람들이 이 방법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알게 된 사람들은 시험 공부에도 활용하고 직장에서 필요한 정보 정리에 써먹고 심지어는 치매 예방, 훈련에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는 몰랐을까? 이건 단순한 암기법이 아니라 우리의 두뇌 건강을 지켜주는 새로운 생활 습관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전해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꽃다방이 전하는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빛나게 하고 두뇌를 젊게 유지하게 하는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하고 걱정하셨나요? 혹시 내 머리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고 망설이셨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태교부터 시작해서 99세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기억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트로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가 다 해주는 시대에도 우리의 뇌는 여전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뇌를 가장 즐겁게 깨우는 방법이 바로 내비게이션 기억법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놀라운 기억의 여행을 천천히 떠나보려 합니다. 차분히 따뜻하게 마치 꽃다방에 라디오를 들으시듯이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요즘 너무 많은 것을 기계에 맡기며 살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휴대폰이 저장해주고, 길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고, 심지어는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조차 AI가 추천해주는 세상이지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뇌는 점점 덜 쓰이게 됩니다. 쓰지 않는 근육이 약해지듯 쓰지 않는 기억력도 점점 퇴화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세대에 들어서면 자연스레 건망증이 늘고 심한 경우 치매로 이어질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뇌를 어떻게 다시 깨워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등장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암기 기술이 아니라 우리 두뇌의 잠자는 회로를 깨워주는 두뇌 운동법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1은 그냥 하나라는 기호일 뿐이지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1을 금메달 1등으로 연결합니다. 숫자 2는 그냥 둘이지만 여기에 영희를, 더 구체적으로 서울에 사는 영희를 떠올립니다. 숫자 7은 7이나 축구선수 손흥민 등번호가 7번이라서 사람의 인물을 이미지로 떠올립니다. 이렇게 평범한 숫자가 구체적인 이미지와 만나면 우리의 뇌는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119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당연히 119 소방차입니다. 불길을 뚫고 달려가는 빨간 소방차가 머릿속에 그려지지요. 그러면 119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눈앞에 살아있는 장면으로 각인됩니다. 또 다른 예시, 25라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6.25 전쟁입니다. 총성과 포연, 그리고 그날의 역사적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숫자와 사건이 하나로 결합됩니다. 이것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힘입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처럼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기억법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한국 전국 명소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시청, 경복궁, 남산타워, 부산의 해운대, 전주의 한옥마을, 대구의 83타워, 고흥의 팔형산,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명소들을 내 머릿속에 기억의 지도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공부가 여행처럼 즐거워집니다. 내가 마치 전국을 여행하듯이 머릿속에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기억을 쌓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기억법이 모든 연령층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태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두뇌 발달을 돕는 데 쓸 수 있고 수험생들은 방대한 교과서를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니어 세대에게는 치매 예방과 두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기억을 연결할 때 뇌의 활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즉, 기억법을 쓰는 것이 곧 두뇌 운동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줄줄 외웠는데 요즘은 내 휴대폰 번호조차 헷갈릴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매번 직접 눌러야 하니 자연스럽게 외워졌는데 지금은 기계가 대신하니 뇌가 그 기능을 게을리하게 된 겁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바로 이 잃어버린 두뇌 회로를 다시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억의 길을 따라 전국을 여행하듯 걷다 보면 뇌가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는 거구나 하고 활발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방법이 아직 한국에서조차 99%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0.01%도 아직 모르다는 사실이지요. 즉, 아는 사람만 아는 보물 같은 방법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제 꽃다방을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니 여러분은 이미 앞서가는 셈입니다. AI 시대에 나이와 상관없이 두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밀 병기를 갖게 되신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과연 내가 지금 시작해도 될까? 내 나이에 새로운 기억법을 익힐 수 있을까? 대답은 확실합니다.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합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억지로 외우는 방법이 아니라 즐기면서 익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산책을 하듯 여행을 하듯 두뇌를 깨우는 작은 놀이처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기계의 편리함에 의존하게 되지만 기억만큼은 기계에 다 맡길 수 없습니다. 내 이름, 내 가족의 얼굴, 내가 살아온 추억, 내가 지켜야 할 이야기들. 이건 절대로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기억의 등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기본 구조와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숫자와 이미지를 연결하는 힘, 전국 명소를 여행하듯 기억하는 방법, 그리고 태교부터 99세까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 방법이 단순히 시험 성적을 올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두뇌 건강을 지켜주는 생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함께 기억의 여행을 떠나 보시지 않겠습니까? 꽃다방이 안내해드리는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두뇌가 활짝 깨어나고 잊고 있던 자신감도 되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원리와 기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숫자와 이미지를 연결하고 전국 명소를 따라 여행하듯 기억하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뇌가 새롭게 깨어나는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바로 이 방법을 통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답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어르신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즘은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분명 잘 아는 사람인데도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니 그냥 웃고 넘어갈 때가 많아.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나도 그래요.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너무 많아요. 아이고, 어제 먹은 반찬도 기억 안 나는데 뭘. 그런데 제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이야기를 꺼내드렸습니다. 선생님, 이름도 숫자처럼 이미지로 연결해 보시면 훨씬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를 들어 김영희 씨라면 김밥과 영희네 떡볶이집을 연결해서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지요. 그러면 다음번에 얼굴을 보실 때 김밥과 떡볶이가 떠오르면서 이름도 자연스럽게 기억납니다. 그 어르신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었어? 나도 해볼 수 있겠구먼. 그 순간 그분 얼굴에는 다시금 자신감이 깃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주는 힘입니다. 단순히 공부 잘하는 법이 아니라 삶의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는 기억의 열쇠라는 거지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70대 할머니께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배우고 나서 손주들과의 대화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손주가 할머니, 119는 뭐예요? 하고 물으면 순간 헷갈려서 대답이 늦어지곤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119소방차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딱 자리 잡으니 곧바로 대답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주에게 불이 나면 119에 전화해야 해 하고 당당히 가르쳐 주니 손주가 와 우리 할머니 똑똑하다 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바로 이런 게 두뇌 훈련의 진짜 가치 아닐까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힘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 말입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또 다른 특별함은 우리나라 명소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83은 대구 83타워, 숫자 80은 팔형산, 803, 숫자 30은 삼성전자와 같은 식입니다. 이렇게 숫자와 장소가 연결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전국 여행을 하듯이 기억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구를 거쳐 전주 한옥마을로 내려가자. 이런 식으로 머릿속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숫자나 정보가 아니라 생생한 여행의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이 여행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두뇌를 자극하는 훈련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다양한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고 그 결과 두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손주와 함께 앉아서 숫자마다 장소와 이미지를 연결해 놀이처럼 퀴즈를 주고받는 모습. 얘야, 119 하면 뭐가 떠오르지? 소방차요. 그렇지. 그럼 25는? 625 전쟁. 이렇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순간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추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두뇌는 활발하게 깨어나지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그래서 태교부터 99세까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창의력과 집중력을 키워주고 청년들에게는 학습 능력을 높여주며 시니어에게는 건망증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즐겁다는 겁니다. 억지로 책상 앞에 앉아 힘겹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하듯 그림을 보듯 놀이하듯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의 두뇌는 스스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비게이션 기억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지. 잊어버리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뇌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훈련하면 언제든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꽃다방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당장 번호 하나, 명소 하나를 연결해 보는 겁니다. 1은 금메달, 7은 칠판, 25는 625 전쟁, 119는 소방차. 이렇게 시작하면 어느새 머릿속에서 기억의 길이 열리고 잊어버린 줄만 알았던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오늘 클라이맥스에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단순한 암기법이 아니라 두뇌를 깨우고 삶의 자신감을 되찾아 주는 새로운 인생 기술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꽃다방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건망증과 치매에 대한 걱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왜 나는 자꾸 깜빡할까? 내 머리가 예전 같지 않은 건 아닐까? 아마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훈련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훈련이 억지스러운 공부가 아니라 즐거운 놀이처럼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바로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숫자와 이미지를 연결하는 힘, 전국의 명소를 여행하듯 기억하는 방법, 그리고 그 속에서 두뇌가 활발히 깨어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기법이 아닙니다. 이건 삶을 지켜주는 지혜이고 두뇌를 젊게 만드는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주와 함께 앉아 숫자 퀴즈를 주고받으며 웃고 있는 모습. 얘야, 25 하면 뭐지? 625 전쟁이요. 잘했다. 그럼 119는? 소방차요. 그 순간 할머니와 손주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웁니다. 단순히 기억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기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통로라는 것을요. 세상은 지금 너무 빨리 변합니다. AI가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이 목소리까지 흉내내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기계가 다 해주는데 내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아닙니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 내 가족의 이야기, 내가 살아온 추억, 내가 지켜야 할 가치. 이것만큼은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나만의 머리와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내비게이션 기억법입니다. 저는 오늘 이 결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연결되고 새로운 회로는 언제든 열립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그 길을 열어주는 작은 열쇠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깜빡하지 하면서 한숨을 쉬었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알게 된 후로는 아,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여전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꽃다방에 오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뇌는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그 뇌와 마음을 함께 지켜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숫자 하나, 명소 하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1은 금메달, 7은 칠영화, 25는 625 전쟁, 119는 소방차. 그렇게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기억의 길이 열리고 두뇌는 활짝 깨어납니다. 그 길 끝에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삶의 자신감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다방은 여러분과 그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세상이 AI로 떠들썩해도 우리의 두뇌와 마음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두뇌와 마음을 지켜주는 이야기를 꽃다방은 매일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억은 삶을 지키는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꽃다방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AI가 세상을 바꾸고 휴대폰이 기억을 대신해주는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두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두뇌를 젊게 유지하고 건망증과 치매 걱정을 줄여주는 방법이 바로 내비게이션 기억법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지요.